안녕하세요. 김성일TV의 김성일 작가입니다. 오늘은 항공매도 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항공매도가 뭐냐 한번 보면 주식이나 시장이 급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굴복해서 단기간에 이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을 항공매도라고 한다고 해요. 이 단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켄 피셔의 투자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다가 보고 굉장히 참 공감이 많이 돼서 가져왔고, 이 책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L 아니고요. PPL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켄 피셔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주가가 절대적으로 낮아진 시점에 일종의 항복 매도를 한다. 그리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핑계로 이런 투매에 나섰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요즘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예금금리 올라가고 이러니까 주식 일단 다 팔고 예금에 잠깐 넣어놨다가 다시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걸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 시점이 되게 주가가 바닥을 치고 급반등을 시작하는 때라는, 때 못합니다. 때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런 씁쓸한 경험을 맛본 투자자들은 몇 년 동안 증시를 애써 외면한 채 강세장 내내 기회를 엿보기만 하다가 강세장 막판에 이르러서야 내 시장이 되돌아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명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이슨 츠바이크라고 투자의 비밀이란 책을 썼고요. 이 책은 제가 번역을 한 책입니다. 번역을 한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인데, 번역의 퀄리티는 낮을지 모르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약세장은 때로 폭발하면서 끝나지만 자주 훌쩍거리면서 끝나간다. 코로나 때를 딱 비교해 보시면 폭발하면서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올해 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 혹은 작년 연말부터 훌쩍거리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10개월째 빠지고 있어서 중간에 잠깐씩 반등을 하긴 했지만 거의 1년 내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 말은 이제 시장 바닥에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는 것보다 뒷마당에서 유니콘이나 키메라를 보는 것이 더 쉽다. 유니콘 아시죠? 전설 속의 동물. 키메라도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지표에서 확실한 지표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언제 끝나냐, 언제 반등하냐, 얼마나 더 빠질 거냐를 볼 때 많은 지표들을 보잖아요. 많은 지표들을 보는데 그 지표 자체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확실한 신호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고요. 네, 평점이 9.4입니다. 한 권씩 사는 걸로. 일단은 농담이었고요. 일단은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도 우상향하진 않으니까 이 전략이 약점이 보이는 시기가 얼마나 기냐,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죠. 사전에 점검할 수 있으면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유형 감내도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빠져도 괜찮은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시장에서 겪어보거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조언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마이너스 50%나 겪을 수 있어. 겪어도 돼라고 하지만 많은 이제 투자의 고수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통 많은 큰 위험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큰 위험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20% 이상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의 그 장기 수익률이 20% 전후거든요. 버핏보다 더 투자를 잘하고 싶다 이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세계 5위의 부자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지 않나. 그리고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혹은 몇 년 전에 한두 번 이 수익 날 수 있죠. 종목 하루 상한가 치면 30%니까요. 그래서 그런 한두 개의 케이스만 가지고 자신의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은 몇 종목에서 몇 번 이렇게 수익이 난 것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일단 자기가 하는 투자 대상,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했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개 계좌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 합을 보셔야 돼요. 합. 그게 자기 실력이잖아요. 보통은 수익 난 것만 기억해요. 손실 난 거 너무 가슴 아프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합을 보시고 그리고 전체 기간에 대해서 자기가 뭐 처음 투자를 한 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연 한산으로 얼마인가 이런 거 한 번씩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자신의 실력일 수가 있고 뭐 투자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시면 이제 좀 시장을 겪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리치고에서 오픈한 수익률인데 뭐 올해 이제 다 깨지고 있죠. 안정량도 깨지고 성장량도 깨지고 이게 과거에 없던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장기 분석을 새로 치고 이제 로그로 이제 하면 과거랑 현재 모습을 같이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올해 빠졌죠. 근데 과거에도 많이 빠졌어요. 이 리치고 성장량을 하게 되면 2000년 초반에도 많이 빠졌고 이때도 뭐 2008년에도 좀 빠지긴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횡보한 기간도 있었고요. 이 정도 하락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로우다운 그래프인데 리치고 성장량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인데 올해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마이너스 15% 정도 됐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12, 3%, 2001년 뭐 2003년 이때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17%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이 처음 생긴 하락이 아니다. 그리고 이 투자 전략,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 정도 하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는 거를 투자를 하기 전에 알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면 나는 15% 빠지는 거 싫어 이러면 안정형이 낫겠죠. 안정형 훨씬 낮으니까요.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 올해 뭐 장이 어떻게 끝나갈지 모르겠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빠질 수 있다. 당연히 이 모형 자체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러냐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갖고 있던 특징이다. 장점만 취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주가 지수랑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뭐 주가 지수 이제 말도 못하죠. 반토막, 여기 반토막. 지금 최근 뭐 마이너스 뭐 30% 정도 났죠. 코스피가. 그리고 뭐 S&P 500도 큰 차이 없습니다. S&P 500도 2000년 초반에 반토막, 2008년에 반토막 났고요. 올해 한 20몇 %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만 하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이 훨씬 안전한 건 맞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 맞고 공격형이 성장형 포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리스크가 이제 싫다, 불안하다고 하시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여기 보시면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형 대비 한 1.8%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아요. 그 대신에 변동성이 4%, 최대 낙폭이 8% 이렇게 리스크가 낮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그런 거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이렇게 장 안 좋을 때 이런 거 고민해 보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